160번부터 볼게요. 160번. 이거 내일도 또 풀 거예요. 자, 160번.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거는 보면 한 10초 만에 풀어야 돼. 10초 만에.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하면은 A 값은 몇 개 떠오르니? 재현이 몇 개 떠올라? 2개 떠오르죠? 2랑 마이너스 2 두 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것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서야, B는 뭐야? B가 뭐냐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응?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 값이. 마이너스 얼마? 3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 걔네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 빼기 B의 값 중에 최대값은, 그랬으니까 A 값 둘 중에 큰 거 고르면 되잖아요. 큰 거 골라서 요 놈에서 요 놈 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쵸? 자, 내려가서 161번으로 가서, 160번은 요 숫자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그러면 요거는 어서와, 요 숫자가 얼마인지 대략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수로 싹 다 바꿔봅시다. 지수로 바꾸면 일단 이 루트가 2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하고 겉에 있던 3제곱하고 합치면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2분의 3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루트 안에 있던 것들은 2는 그냥 2고, 성빈아, 3제곱근 4면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3분의 2제곱이죠. 그쵸? 2의 3분의 2제곱. 그러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어지나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지수끼리 뭐 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럼 2의 3분의 5제곱. 그러면 2의 3분의 5제곱에다가,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2분의 3제곱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 3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2의 2분의 5제곱이 됩니다. 2의 2분의 5제곱. 자, 근데 2분의라는 건 루트를 말하는 거니까 2의 2분의 5제곱이면 루트 32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32. 그러면 루트 32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그랬으니까 준영아, 답은 뭘까? 6이 되겠죠. 그죠? 6? 왜냐면 얘가 5점 얼마잖아.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내려가서 162번으로 가서, 162번 많이 틀리던데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3제곱근 3과 B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3제곱근을 다루는 방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두 근을 3제곱근 3과 B라고 했을 때, 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하영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3제곱근 3에다가 B를 더한 값이 얼마라고 써야 돼? 3제곱근 81이라고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 3제곱근 81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하윤아, 81이라는 건 뭐죠? 그냥 81 자체가 3의 4제곱이지. 그치? 자, 그럼 얘를 이렇게 3의 4제곱으로 놓고 생각해봐. 3제곱근 안에 3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루트 안에서 뭐 꺼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세제곱근 안에서도 꺼낼 수 있어. 대신 세제곱근이니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 3개가 모이면 그 3개가 세제곱근 밖으로 나와가지고 3 하나가 되는 거라고. 재현이 오케이? 만약에 세제곱근 8, 그럼 이것도 2가 3개 있는 거잖아. 그치? 2가 3개 있었으니까 얘네가 세제곱근 바깥으로 나가서 얼마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3 3개가 세제곱근 바깥으로 나가서 3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던 요거 하나는 이제 밖으로 못 나가잖아. 그래서 얘 그대로 남아가지고 3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거 더하기 요거의 값과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번에는 두 근의 곱 3제곱근 3이랑 B를 곱한다.
가현아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태연아 얘가 얘랑 같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B를 찾고 싶으니까 이를 어떻게 할래? 이걸 어떻게 할래 태연아? 성빈아 얘를 어떻게 할래?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이런 거잖아. 식이 3제곱근 3에다가 B를 더한 게 3 곱하기 3제곱근 3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B 찾고 싶으면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다니! 넘겨야지. 일로 넘겨야지. 넘기면 얘가 사라지고 여기 빼기 3제곱근 3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유리마 계산하면 뭘까? 2 곱하기 3제곱근 3이에요. 그쵸? 재현이 이해되니? 이거는 당연한 거야. 3제곱근 3이라는 애가 3개 있었는데 3제곱근 3을 하나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제곱근 3이 2개다. 그래서 B는 2 곱하기 3제곱근 3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냥 무슨 3K 빼기 K는 2K 이런 느낌으로. 그럼 B 값을 찾았습니다. B 값을 찾았으니까 요 자리에 집어넣을게. 요 자리에다가 2 곱하기 3제곱근 3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하윤아 얘랑 얘랑 곱하겠지? 그럼 A 뭐 될까? 너무 추운데? 뭐 될까 하윤아? 어? 뭐 잘 안 들려. 2 곱하기 3제곱근 3? 9지 9. 맞지? 2는 그냥 앞에 붙이면 되는 거고 3제곱근 3이랑 3제곱근 3이랑 곱해졌으니까 3제곱근 안에서 곱셈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A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값이 요거고 B 값이 요거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것도 하윤이가 해봐. 곱하면 일단 앞에 얼마가 있고 4가 있고 그리고 3제곱근 안에서 얼마가 됐어? 얼마? 27이 됐지. 그러면 3제곱근 27은 얼마 할까? 3이죠. 얘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해서 답은 얼마? 12. 그치? 12. 자, 많이 질문하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으로 갈게요. 4번. 그러니까 163번. 자, 163번 문제는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요놈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랬죠. 자, 그럼 얘를 일단 계산해 볼까? 요게 준영아 A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이죠. 그죠? 3분의 1제곱. 그러면 얘 3분의 1제곱이라는 건 3제곱근 말하는 거니까 3제곱근 A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자, 이게 자연수가 됐다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이 안에 있던 A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A는 어떤 수여야 돼요? 무언가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어야지. 그래야 3제곱근 밖으로 빠져나간다. 맞지? 근데 A라는 숫자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무언가의 세제곱의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1이랑 8밖에 없죠. 그쵸? 네, 1이라는 숫자는 1의 세제곱인 거고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인 거니까 그쵸? 세제곱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1과 8밖에 없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내려가서 5번 봅니다. 5번. 아까 164번. 164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마주쳐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푸셔야 돼요. 우선 처음에 15의 x제곱이 8이다라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양변에 몇 제곱을 씌워야 되겠구나. x분의 1제곱을 씌워야 되겠구나. 그쵸? 가연아 몇 제곱을 씌운다고? x분의 1제곱을 씌운다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 15만 남아요. 그쵸? 우변은 뭐라고 쓸까?
그렇지. 8이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인 거 생각해 보면은 2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은 경비나 양변에 몇 제곱을 하고 싶어요? y분의 1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고? a는 2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혜린아, 우리는 요식하고 요식을 서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닌가? 이걸 만드는 게? 이걸 만드는 게 목표라면 이 두 식을 더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수에 있잖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덧셈으로 만나게 하고 싶잖아. 곱해야 돼요. 그렇죠? 두 식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좌변은 어떻게 돼? 15a가 되지. 그리고 우변을 뭐라고 쓸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요 모양이 나왔으니까 얘를 얼마로 바꿔줘?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2니까 자, 2의 제곱 4가 되겠고 그럼 a의 값은 15분의 4가 되는 거죠? 15분의 4. 답은 4번. 이렇게. 그치?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5번. 진도는 안 나와요. 요거 하고 앞에도 해야죠. 이제 요 문제들 내일 또 풀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또 내일 자기 힘으로 풀 거 아니야. 자, 165번은요. 얘가 정의되도록 그랬는데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뭐지, 태연아?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가 0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아이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풀어볼게요. 요거는 재현아, 이거는 2차 부등식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쫙 곱해야 되겠지. 그럼 a제곱 빼기 3a 빼기 28이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해줘. 얼마? 7, 4, 부호는 마플. 그러면 a 마이너스 7, a 플러스 4가 0보다 작지. 자,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었다? 4의 값이었다. 그럼 a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범위에다가 여기서 찾은 요 범위에다가 마이너스 2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범위하고 요 범위의 공통범위가, 그치? 얘와 얘의 공통범위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a 값들 중에서 또 마이너스 2는 또 빼야 돼. 그러면 결국은 승현아 얼마 붙어지? 마이너스 1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4, 5, 6까지가 저 로그가 정의되게 하는 a 값들입니다. 정수 a 값들. 그럼 성빈아 몇 개야? 8개. 그렇죠? 8개. 자, 내려갑니다.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166번. 그러니까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제가 성립할 때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로그 정리하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로그를 정리해보자. 윤서가 해볼게요. 자, 좌변 어떻게 할래, 윤서야? 나누기잖아. 어떻게 할 거야? 로그 A에 A 세제곱 빼기 로그 A에 B의 제곱. 당연히 이렇게 가야지. 자, 그런데 요거 3 앞으로 끌어내리고 2도 앞으로 끌어내릴 건데 끌어내리고 나면 앞에는 뭐가 돼요?
그냥 3 내려오고 1 되니까 3되죠. 그 다음에 3 빼기 2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게 2인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2인 거야. 그러면 결국 넘겨보면 1은 로그 A의 B 1은 2 로그 A의 B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까? 2를 다시 올리자. 여기다 그냥 다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이 로그의 값이 1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밑과 진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니까 A하고 B의 제곱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가 B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B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넣을까요? 여기다가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의 모양상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낫겠다. 아까 전에 2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아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아까 2를 올렸잖아요. 올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2를 나누자. 이게 답 찾기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로그 A의 B가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로그 A의 B가 2분의 1이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첫 번째 거 로그 A의 B고요. 두 번째 거는 3로그 B의 A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 그래서 자 주어진 식의 값이 바로 나오겠네. 로그 A의 B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A 요게 2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뒤에는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6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그치? 그래서 자 요렇게 처리를 했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 답 한번 찾아봐요. 내가 원하는 풀이는 뭐냐면요. 로그 2의 5가 A라는 식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맨날 하는 거 있잖아. 2의 A제곱은 5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한테는 지금 2의 A제곱이 5라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로그 5의 7이 B니까 얘도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의 B제곱이 7이다 이렇게 두 가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식을 알려주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뭐야? 2의 A제곱에 B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얘가 얼마예요? 이거 5잖아. 2 A제곱이 5니까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5의 B제곱이잖아. 그럼 5의 B제곱이 얼마야? 7이잖아. 그치? 답은 7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는 풀이는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A 자리에다 L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의 A제곱이 2의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랑 5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의 A제곱이 5니까 그러면은 5의 B제곱을 찾는 거죠. 역시 그럼 B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으면은 5의 로그 5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5랑 7이랑 자리 바꿔서 7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걸로 풀어주면 좋겠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와, 이거는 정말 5초 컷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그지? 혜린아 답은? 1.5105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그 부교재에는 뭐 이렇게 그 표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표를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로그 안에서 10배가 됐으니 로그 밖에서는 1을 더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자, 169번 윤서 한번 해볼게요. 윤서. 지금 로그 1.47이 0.1673인데 근데 윤서야 로그 A가 2.1673이래요. A는 얼마다?
그렇지. 147이 나와야죠. 147. 로그 밖에서 2 더한 거니까 로그 안에서는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A는 147.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170번은요. 요거는 평행이동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요 9,3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진이가 한번 불러보자. 평행이동된 식 불러줘, 어진아. 자, 거기다가 9,3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불러주세요. 3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1 넘겨줘. 1 넘겨주면 이쪽이 얼마? 2가 되겠지. 2가 로그 2의 9 빼기 A다. 그럼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쩌나 요 부분이 몇이 되면 돼? 4가 되면 되지. 그럼 요게 4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5. 그치? 1번. 쉬운 문제고. 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171번. 아, 이거 오타가 있네. 일단 손으로 다 친 거라 가지고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이거부터 물어보잖아. 이렇게 몇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키워드가 뭐다? y절편이다. 그치? 키워드가 y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y절편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답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그래프부터 좀 그려보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k. 자, 요거 다 쓸 수 있죠. 요 주어진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써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얘의 점근선. 승현아,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뭘까? 맞아요. x는 마이너스 8이 점근선입니다. 그쵸? 그러면 점근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0,0이니까 왼쪽으로 8만큼 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x는 마이너스 8이 있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의 로그 함수잖아요. 그치? 증가하는 방향의 로그 함수니까 여기를 점근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로그 함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아래로 많이 평행 이동이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치? 맞죠? k 값에 따라서 파랑처럼 그려질 수도 있고 빨강처럼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모양 중에 준영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파랑일까 빨강일까? 혜린아, 빨강일까 파랑일까? 파랑이죠. 파랑. 그지? 4,3면 안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파랑과 빨강을 어떻게 식으로 구분할 거냐? 거기서 y절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지? 파랑은 재현아, y절편이 어때? 파랑 그래프의 y절편은 여기잖아. 빨간 그래프의 y절편은 여기잖아. 여기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 파랑은 y절편이 양수고요. 빨강은 y절편이 음수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y절편이 0보다 큰 그래프구나. 아니면 최소한 얼마는 돼야 돼? 0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고요. y절편을 준영아 어떻게 찾더라? 맞아요. x에 0 넣죠. 그럼 x에 0 집어넣게 되면 요 로그 값이 얼마? 3 플러스 2 플러스 k니까 5 플러스 k가 되겠지. 그치?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윤서야, k는 어때? 마이너스 5 이상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72번. 172번 문제는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 그냥 지수 부등식 하나 풀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가연아, 처음에 할 일이 뭐야?
그렇지. 그리고 치환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도 들어요?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자, 그러면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럼 어제나 인수분해하면은 2, 8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그죠? 근데 t가 원래 뭐였어? 2의 x제곱이었지, 그치? 자, 그럼 요게 2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3제곱보다 작거나 같잖아. 됐네. x의 범위는 뭐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자연수는 1, 2, 3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내려가서 자, 그 밑에 문제 173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빈아, 173번은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서 출발하면 좋을까?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좋겠죠? 맞죠? 상용 로그를 취한다. 여기다가도 로그, 여기다가도 로그, 여기다가도 로그 이렇게 붙여서 상용 로그를 그냥 취해주세요. 취해주면 그러면 자, 요거는 윤서야 뭐지? n. 얘는 뭐지? n 플러스 1.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자, 10 앞으로 끌어내려서 10로그 24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값만 계산하면 돼. 로그 24. 자, 로그 24는 혜린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4가 어떤 숫자니? (24가) 어떤 숫자야?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24를 뭐 해야 될까요? (24를) 뭘 치워내? 만약에 로그 6이 얼마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로그 2랑 로그 3이 나와 있잖아. 로그 6이 얼마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야.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로그가 하나일 때는 로그 2 곱하기 3이지. 로그를 쪼개는 순간 뭐예요? 더하기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얘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4를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 하란 얘기지. 소인수분해. 24가 뭐예요? 소인수분해 하면. 자, 얘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이거 곱하기잖아. 어떻게 할 거야? 불러. 그러니까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3이고 이거 세제곱 같은 거 바로바로 어떻게 해? 끌어내려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치?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 바로 돼야 돼. 그러면은 로그 2가 0.3010인데 거기다 2배 아니 3배 했으니까 0.9030 더하기 0.4771입니다. 여기 둘이 더하면 얼마지? 1. 얼마니? 3801 이렇게. 자, 요게 로그 24의 값인데 요 식을 보니까 로그 24 앞에다 10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10을 곱하란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13.801이 되겠네. 그럼 이 13.801이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성빈아 n 값은 뭐야? 13.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문제.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174번 문제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요거 맞추고 가. 네. 자,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태연아? 로그 부등식이잖아. 네.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2를 어떻게 할까? 로그를 아니다. 아 로그 2에 4를 바꿔요. 그래요. 이쪽도 로그 2의 4로 바꾸면 우리가 양변에서 로그를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2가 4보다 작다니까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그 진수. 맞아요. 진수 조건을 체크 안 했잖아.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면은 맨 처음 식에서 진수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x가 2보다 크다까지 붙여가지고 답은 3, 4, 5 3개를 더하는 거네. 그지? 3, 4, 5 더하면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겠네. 갔다 오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도 앞에서 엄청 많이 질문했는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밑줄을 빠바바바 긋는다면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이 문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어? 맞아요. 일치한다예요. 일치한다. 동경 두 개가 일치한다.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 그 동경이 뭐 일치할 때 아니면 동경이 뭐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 그런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푸는 거죠. 어떻게 찾았니 관계식을? 우리가 일치한다 그러면 일치하는 동경을 일단 그려놓으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뭐 빨간 동경, 초록 동경 둘이 그려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을 하나 그려놓는 거야. 그려놓고서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 중에 어떤 값이 일정할까를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동경이 서로 포개져 있다면 성빈아 이게 일정하니 이게 일정하니? 얘가 얼마로 일정하니? 0으로 일정하지, 그치? 그쵸?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을 그려놓고서 둘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게 일반각이잖아요. 이게 몇 바퀴 돌아서 여기서 겹쳤는지 몰라. 그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뜻으로 뒤에다 뭘 붙여요? en파이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관계식이 되겠다. 자 여러분 점검하는 의미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는 지금 동경이 일치하는 거였잖아.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왔어.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이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 찾을 수 있나요? 하윤이 찾을 수 있니? 뭐죠? EM파이 플러스 파이 180도 왜? 너 그거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야? 암기한 거야? 암기를 할 거면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게 Y축이에요. 암기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암기해서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 풀다가 이게 파이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순간 그 문제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원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면 그런 그림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되더라. 동경이 x축의 대칭.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동경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알파. 그러면 얘랑 x축 대칭인 동경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이게 x축 대칭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때 요만큼의 각이 알파고요.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이 베타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치? 지금 이 x축 대칭이니까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를 내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은 딱 맞을 거 아니야. 이 그림에서 우리는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몇 도다? 360도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파이다.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2파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역시 이번에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뜻으로 뒤에다가 2n파이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n자리에다가 정수를 넣을 거잖아요. 정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앞에 있는 2파이가 결국 여기 있는 2n파이에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 그래서 요 2파이 생략하고 그냥 2n파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대로 냅둬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둘 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x축에 대해 대칭일 때의 관계식입니다. 그치? 한 개만 더 해볼까? 두 동경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다. 근데 방향은 반대다. 요럴 때 관계식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알파가 이렇게 가고 베타가 이렇게 갈 때. 요때는 관계식이 뭘까? 뺀 게 180. 그치? 그러니까 뺀 게 180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뺀 게 180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알파의 동경,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랑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베타의 동경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그렸을 때 알파 요각이랑 요각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특정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더한 게 일정할까 뺀 게 일정할까 생각해봐. 지금 같은 그림에선 요각이랑 요 반대편의 요각이 지금 같은 각이잖아. 요게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잖아. 요렇게가 같은 거니까 이번에는 초록색 각에서 빨간색 각을 뺐을 때 그 차이가 180이 되는 거죠. 차가 180.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파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2n파이가 더해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지. 여기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 문제는 일치하는 게 나왔지만 무슨 축 대칭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치? 그럴 때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서는 아무튼 관계가 뭐였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거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파이였어요. 그렇죠? 그럼 요 알파랑 베타 자리에 자, 세타와 6세타를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세타와 6세타. 앞에다가 6세타 넣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뒤에다가는 세타. 그럼 답은 바로 나와요. 5세타가 2n파이하고 같은 거니까 세타가 5분의 2n파이거든요. 세타가 5분의 2n파이인데 이 n자리에다가는 윤서야 뭘 넣는 거지? n자리에? 항상 n자리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죠? n자리에 무슨 숫자를 넣을 수 있어? 가연아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 뒤에 2n파이 붙이잖아. 이렇게 2n파이 붙일 때 이 n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정수. 한 바퀴 돌았으면 1, 두 바퀴 돌았으면 2, 거꾸로 한 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정수를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계속 이렇게 쓰면 n은 정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n자리에다가 정수를 집어 넣어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세타의 범위가 요거잖아.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n값을 골라내면 돼요. n에 1 넣으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오타다. 이거 2인데 여러분 책에는 아마 수정이 돼 있지 않나요?
x로 돼 있니? 여기 고쳐주세요. 2입니다. 2분의 파이예요. 자,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려면 n자리에다가 1은 안 되니까 얼마? 2 넣어야지.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n자리에다가 정수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5분의 4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삼각함수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범위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삼각함수 부분에서는 어렵게 낼 만한 문제가 별로 없거든. 선생님이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내겠죠. 그렇죠? 조건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저걸 생각하면 되죠. 삼각함수를 한 가지 알려주고 나머지 친구들을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친구 찾기 생각하면 되죠. 친구 찾기. 그치? 혜린아,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때 나머지 삼각함수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려라. 무엇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라.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진아 여기 얼마일까?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요 그림에서 사인 세타가 얼마야, 어진아?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다잉.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 이 그림에서 못 찾는 게 뭐죠? 부호를 못 찾지. 그래서 부호를 찾기 위해서 요 마지막 조건을 보면 요거 3, 4분면이네요. 3, 4분면.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죠? 탄젠트만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탄젠트에서 사인을 빼세요.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답은 뭘까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요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8파이 8루트 2 그치? 3분의 8루트 2 요게 답이다. 뭐 친구 찾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에 관련된 문제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하면은 두 개가 있지. 경빈아 뭐랑 뭐가 있어? 아니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이걸 생각을 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1이다. 1.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탄젠트가 그래. 이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밥 먹듯이 쓰는 규칙이잖아. 그지? 이거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규칙을 잘 활용해가지고 풀면 되고, 특히 이 문제는 요것만 잘 쓰면 되죠. 요것만. 자,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요런 식이 나오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해? 제곱해버리는 게 제일 편해. 그지?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자, 제곱해주면 재현아 전개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근데 요놈이랑 요놈이랑 합쳐서 얼마니까? 1이니까 1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8 사인 코사인이에요. 8 사인 코사인. 그러면 그냥 방금 찾은 식에다가 그냥 얼마 곱해버릴까? 마이너스 4 곱해버려.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하고 빼버리면 답은 뭐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문제 풀어봤고요.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교재 앞에 진도를 좀 더 나갈게요.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